일단은 도커 기초고요. 두 번째 시간은 그 부제는 do something safely, independently 입니다. 뭔가 되게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한다는 게 도커의 그런 핵심 그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여기서 도커 써보신 분? 두 분? 나머지는 한 번도 안 써보셨죠?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혹시 도커 말고 VM 써보신 분? 버추얼 머신. 아 진짜 예전에. 진짜 예전에? 진짜 예전에. 한 7년 전. 7년 전? 7년 전이면 최근이지. 7년 전이 17년도 아니에요? 윈도우에서는 써봤는데. 그니까 그런 VM. 네. 오라클 VM. 맞아요. 그런 거 써보신 분 계시는구나. 7년 전이 진짜 예전이라뇨. 저 새내기 때인데. 저 새내기 때인데. 조용히 안 해? 조용히 안 해? 네, 프리젠터 17학번 이세빈입니다. 네. 갑자기 이러니까 확 나이 먹은 것 같네, 진짜. 네, 그러면 네? 2호학번이요? 저 2사예요. 저 다음 학기부터라서.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할 건 두 번째 시간 도커 기초고요. 일단은 도커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저희가 도커를 쓰는 게 사실 뭐 우분투 서버에서 도커 쓰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머신러닝 쪽에서 많이 쓰는 거는 보통 쿠다 버전 관리하려고 많이 쓰긴 해요. 이게 쿠다 버전 매번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그러려면 진짜 서버를 거의 들어 엎어야 돼가지고, 그거를 조금 독립적인 컨테이너 안에서 이제 별도로 따로 돌리면 편하니까 그런 거에서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고 보통 뭐 그냥 서비스 개발할 때는 사실 서비스 개발하는 게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이 많긴 해요. 거기는 뭐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지 아니면 캐시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도커로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올려 쓰는 게 많아서 사실은 그쪽이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머신러닝 돌리는 것 쪽에서 쓸 용도로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도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쓴 지가 좀 되긴 했어요. 저도 사르르 개발할 때니까 한 3년? 3년 정도 되긴 했는데, 그래서 조금 부정확한 설명이나 좀 오락가락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안하고 이제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도커가 무엇이냐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도커는 뭐냐면 이제 컨테이너라는 걸 기반으로 한 이제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이에요. 일단은 컨테이너가 무엇이고 가상화가 뭔지부터 일단 모르겠죠. 일단은 컨테이너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가상화라는 것부터 볼게요. 가상화 뭐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진짜 가상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 컴퓨터에서 뭐 윈도우를 돌리고 있어요. 윈도우를 돌리고 있는데 얘 위에서 뭔가 다른 시스템 같은 걸 돌리고 싶어요. 그런 거를 이제 가상화라고 합니다.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돌리고 있는 거 이외에도 다른 거를 그 위에서 또 돌리고 싶을 때 그런 거를 가상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컨테이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일단 이 컨테이너가 무엇이냐면, 컨테이너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기본적으로 뭔가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고 자신의 실행 파일과 자신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환경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분투 위에서 MySQL 돌릴 거다 그러면 뭐 우분투에 대한 실행이랑 이제 MySQL 실행에 대한 그런 파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도커가 설치가 돼 있다면 이 컨테이너는 어떤 OS든지 이제 OS의 버전과 상관없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자, 근데 도커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래 위에 이렇게 뭔가 컨테이너 선처럼 쌓여 있죠. 이게 그 도커의 컨셉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라는 말을 쓰는 게 진짜 그 컨테이너 선 위에 있는 컨테이너라 생각하시면 정말 편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어떤 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서로 공유가 되나요? 안 되죠. 그냥 그 컨테이너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컨테이너선은 도커 엔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 컨테이너들이 이제 도커에서 얘기하는 컨테이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는 독립적이고 이제 별도로 이제 분리가 돼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밖으로 안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가능은 하긴 한데 뭐 마운트 시키고 그런 게 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독립되어 있는 별도의 격리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얘네 안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밖에 영향 주는 게 없어요. 그게 가장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도커는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버추얼 머신 써보신 분 계셨다 하니까 이제 버추얼 머신이랑의 좀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버추얼 머신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윈도우 돌리고 있는데 그 위에다 우분투 돌리고 싶어. 그러면 이제 윈도우 상에서 우분투 시스템을 어딘가에 설치를 해가지고 우분투 시스템을 또 돌리는 그런 게 버추얼 머신이거든요. 근데 버추얼 머신이랑 도커는 기본적으로 컨셉 자체는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근데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버추얼 머신은 호스트 OS 위에 게스트 OS를 또 따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뭐 게스트 OS에서 하는 게 뭐 프린트F 헬로 월드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엔 시스템이 통째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다 할당해 줘야 돼요. 근데 내가 호스트 OS 위에서 게스트 OS 돌린다고 호스트 OS가 좀 덜 돌아가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컴퓨팅 자원은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그 컴퓨팅 자원을 나눠가지고 분할해서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양쪽 다 느려요. 결국에는 한정된 자원 가지고 나눠 먹기 하자는 건데 그럼 양쪽 다 느려지는 좀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버추얼 머신의 좀 단점이었어요. 뭔가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긴 한데 성능을 쪼개서 써야 되니까 저성능의 PC에서는 되게 하기가 힘들고 고성능의 PC에서도 약간 이게 고성능 PC가 맞나 싶을 정도 좀 애매해요, 성능이. 그게 문제였는데 이제 도커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 OS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게스트 OS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도커 엔진 위에서 구동이 돼요. 일단 엔진 위에서 구동을 하고 이 엔진 위에서 구동하는 게 이 엔진 위에서 구동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뭔가 OS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호스트 OS의 커널을 다른 컨테이너랑 좀 공유하면서 앱의 실행에 필요한 리소스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별도로 시스템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는 강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리소스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컨테이너 안에서 프린트F 헬로 월드만 할 거다. 그러면 딱 그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전혀 먹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그냥 돌리는데 필요한 것만 딱 가져가니까 서로 이제 좀 가져가는 리소스도 좀 적고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가 양쪽 다 좋겠죠. 뭐 서로 막 뺏어가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커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호스트 OS 위에서 바로 개발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실제로 호스트 OS에서 개발하는 게 1이라고 쳤을 때 도커 위에서 개발하는 게 성능이 0.99 몇인가? 거의 비슷하다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도커에서 직접. 이제 그리고 이제 도커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머신이랑 유사하게 네트워크나 뭐 IP나 파일 시스템 같은 OS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 지원해요. 뭐 우분투 같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다 해서 돌릴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이랑 비슷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게 가볍고 되게 높은 성능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게 도커입니다. 자, 도커를 까는 방법. 자, 도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나 맥OS, 리눅스 모두 가능해요. 일단 윈도우나 맥OS 같은 경우에는 도커 데스크탑을 검색하시면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맥O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치하면 바로 이제 한번 설치한 다음에 재부팅 한 번만 하시면 바로 사용 가능할 거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요구사항이 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WSL2라는 그 요즘 윈도우에서 거의 기본으로 제공하는 윈도우 서브 시스템 리눅스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이 지원이 되는 윈도우즈 버전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CPU가 가상화를 지원해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하이퍼브인가? 하이퍼브 같은 거 아마 지원해야 될 건데 보통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은 내가 진짜 막 10년 전에 굴려먹던 뭐 인텔 i3 뭐 3세대 이런 거에다가 윈도우를 강제로 깔았다 이러지 않고서는 대부분 다 지원될 겁니다. 그건 문제 없을 텐데 이제 WSL2 같은 것도 좀 설치하는 게 좀 귀찮아요. 그런 것들 좀 더 해줘야 된다는 귀찮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식 문서 가보시면 되게 설명 잘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도 도커 데스크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설치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도커에서도 그걸 권장해요. 리커멘드를 그걸 하긴 하는데 내가 GUI 환경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APT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식 문서를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이거는 언제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안 넣고 제가 다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18, 뭐 우분투 18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안 되고요. 이제 20.04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엄청 길잖아요. 보통 복사하기 버튼이 있어요. 복사하기 누른 다음에 이대로 그대로 가서 그 SSH 열고 거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보통은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은 그냥 저기 들어가서 이제 얘네가 하라는 대로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설치는 알아서 될 거예요. 뭐 중간에 오류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트러블 슈팅만 해주시면 될 텐데 보통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 우분투 같은 경우에 도커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도커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업그레이드라기보단 재설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지우고 새로 다시 깔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냥 업데이트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워야 된다고 이제 여기 다 써 있으니까 만약에 새로 설치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커는 이렇게 설치한다. 뭐 만약에 맥이나 윈도우나 연습하고 싶으시면 뭐 거기서 깔아서 해도 되고 그 저희 랩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설정을 어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도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커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도커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은 이미지는 뭐냐면 그 약간 템플릿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어떤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된 템플릿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컨테이너를 그냥 생으로 만들지 않아요. 생으로 만들지 않고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필요하면 컨테이너를 좀 더 수정해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환경 만들어 놓고 걔를 또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붕어빵 찍는 틀이 있고 거기서 붕어빵 만든 다음에 내가 뭐 조금 더 변형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틀을 만들고 뭐 이럴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컨테이너는 이미지라는 것에서부터 만들고 이제 이 이미지는 저희가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제 가져오는 거는 도커 허브란 사이트가 있어요. 도커 허브란 사이트 말고도 뭐 다른 레지스트리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 레지스트리가 약간 약간 마켓플레이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커 허브 같은 레지스트리에 공개된 이미지를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만의 이미지를 내가 올리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봐볼게요. 도커 허브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도커 허브에서 뭔가 하실 때 아마 보통은 회원가입 되게 많이 요구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깃허브 연결해가지고 해놨고요. 뭐 필요하시면 그냥 회원가입 하시면 될 텐데 보통은 필요하다고 이제 약간 때를 쓸 거예요. 보통은 이제 로그인 안 하면 뭐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로그인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를 여기서 검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우분투 쳐볼게요. 우분투 쳐보면 여기 인증 마크 떠 있는 거 보이죠? 다운로드가 1 빌리언이네요. 엄청 많이 한 거죠, 사실은. 자, 들어가 보시면 뭐 이런 설명들 쭉 있고 아 그래 뭐가 많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들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건 사실 태그예요. 태그가 뭐냐면 그 버전이 여러 개잖아요. 그 컨테이너가 다 똑같잖아요. 그 똑같지 않고 각각의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 버전들을 이제 저희는 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 땡땡 태그 이런 식으로 특정 버전을 지정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태그를 지정 안 하면 뭐 레이티스트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이걸로 이제 자동으로 가져오긴 하거든요. 제일 최신 걸로. 근데 레이티스트가 없는 경우도 있고 레이티스트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버전의 뭐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태그에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20.04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뭐 이런 거 있죠. 아 잠깐만 이건 2024인데 네 20.04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태그로 가져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그 같은 거는 이런 레포지토리 상에서 레지스트리 상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도커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이따 그 쿠다 쓰는 것도 이제 같이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커 허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랑 태그 이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뭐고 컨테이너가 뭐고 얘네 관계가 뭔지는 대충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일단은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로컬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깃에서 풀 땡긴다고 하잖아요. 네, 풀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풀 하는 방법이 도커 데스크탑 쓰는 환경이면 그냥 위에 검색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 친 다음에 태그 설정하고 풀 누르면 돼요. 하지만 저희는 서버에서 쓸 거죠. 서버에서 쓸 거기 때문에 한번 쳐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도커 풀 한 다음에 전 우분투 몇 버전으로 할까요? 혹시 안 보이나요? 작은 글씨가 잘안 보여요. 이 정도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도커 풀 우분투 한 다음에 뭐 아까 20.04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알아서 이렇게 그 이미지가 다운받아집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냥 도커 풀 하고 이미지랑 태그 치면 돼요. 태그 없으면 그냥 레이티스트로 알아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풀을 한 다음에는 런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요. 런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도커 데스크탑에서는 그냥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액션에 여기 플레이 버튼 있죠. 얘 누르면 이런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뭐 설정할 거 설정하시고 런 누르시면 되고요. 이 옵션은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뒤에 있을 거예요. CLI에서는 도커 런, 그 다음에 옵션, 이미지 태그 이런 식의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옵션이 좀 많아요. 도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외우는 게 사실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하면 조금 오바고 이제 거의 그 정도로 이제 옵션을 외우는 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옵션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좀 필요한 것만 가져왔거든요. D, P, V, E, name. 잠깐만 이거 저거 두 번인데. 그리고 RM, IT. 일단 이 옵션들은 다 알아두시면 편한 것들이라서 이걸 좀 가져와 봤고요.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 다 늘려 쓰시는 거 가능합니다. 늘려 쓰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하나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타난 게 있는데 지금 네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누가 봐도 약어로 돼 있는 것들 있죠. D, P, V, E, RM, IT 이런 것들은 다 약어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거는 슬래시가 하나예요. 근데 네임은 누가 봐도 풀네임이죠. 이런 것들은 슬래시가 두 개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에서 칠 때 아마 두 개 치니까 그냥 지 맘대로 쓴 것 같은데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기준이 옵션이 누가 봐도 글자 줄인 것 같다 그러면 하나고요. 누가 봐도 풀 단어다 두 개 쓰시면 돼요. 그게 좀 특이하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일단 옵션이 뭐뭐 있는지 한번 보면 D 같은 경우에는 디태치드 모드예요. 디태치드 모드, 뭐 데몬, 뭐 백그라운드 모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얘가 뭐냐면 내가 어떤 명령을 실행하지 않고도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알아서 돌아라 이런 명령이에요. 이런 옵션이 왜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도커는 어플리케이션이라 했잖아요. 도커 같은 경우 그 도커의 각 컨테이너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 말은 어플리케이션이 끝나면 그대로 꺼놔야 돼요. 근데 뭔가 내가 지금 당장 뭘 하지 않아도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캐시 서버 이런 것들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뭔가 인풋이 오면 그거에 맞춰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지금 당장 입력이 없죠. 반응도 없죠. 그러면 도커는 얘는 그냥 죽여버릴 거예요. 근데 사실 죽으면 안 되죠. 얘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애니까. 그럴 때 쓰는 게 D 옵션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머신러닝 개발할 때 쓸 일은 거의 없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웹 개발 쪽 백엔드로 갑자기 그 커리어를 이렇게 그 브레이크를 밟으신다면 이제 많이 쓰실 그런 명령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많이 썼었어요. 저는 서비스 개발했었으니까. 그렇고요. 이제 P 같은 경우에는 포트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랑 컨테이너 안에 포트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분투 쪽에 22번 포트 열고 싶다, SSH 열고 싶다 그러면 SSH 22번 포트를 뭐 호스트 쪽에 33번 포트를 열고 싶다 그러면 P33-2 이런 식으로 치시면 이제
컨테이너 안에 있는 22번 포트를 호스트에서 33번으로 오픈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V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마운트예요. 이게 왜 V인지는 정확히 이게 볼륨일 거예요 아마. 이제 V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호스트와 컨테이너의 디렉토리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원래 도커 안에 있는 그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원래는 안 보이는데 저희가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데이터셋 같은 거 열심히 받아놨는데 데이터셋 같은 거 열심히 받아놨는데 그거를 이제 도커를 쓰겠다고 그걸 또 다시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몇백 기가 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럴 때는 그냥 이제 디렉토리를 연결시켜 버리는 게 나아요. 연결시키고 내가 그 안에서 복사하는 게 훨씬 빠르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호스트 컴퓨터의 특정 디렉토리랑 이제 컨테이너의 특정 디렉토리를 연결해라. 그러니까 우분투에서 마운트 명령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호스트 컴퓨터 안에 뭐 예를 들어서 33랩 데이터 폴더는 컨테이너 안에 뭐 데이터 폴더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33랩 데이터 폴더 안에다가 뭔가를 넣으면 도커 안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컨테이너 안에서도.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무조건 절대 경로로 쓰셔야 됩니다. 상대 경로 쓰시면 안 돼요. 상대 경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점/로 시작하는 게 상대 경로거든요. 근데 상대 경로로 하면 기본적으로 이건 시스템 전역 설정이 비슷한 거기 때문에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 경로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C의 프로그램 파일 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E 같은 경우에 environment variable이죠. 그래서 환경 변수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변수를 어떨 때 쓰냐면 보통 막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처음에 시작할 때 초기 유저네임이나 패스워드 이런 거 할 때도 환경 변수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E 한 다음에 이름 쓰고 땡땡 밸류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네임 같은 경우에는 슬래시 이거 짝대기 2번이고요. 컨테이너에 이름 쓸 수 있고 이제 RM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종료할 때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쓰고 버릴 것들 한테 쓰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IT는 이거는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I가 인터랙티브고 아마 T가 터미널일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항상 붙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저희가 쓰는 용도에서는 거의 항상 붙을 거예요. IT는 터미널 입력을 위한 옵션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도커 안에 환경에 들어가서 뭔가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도커 런 할 때 앞에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실 뒤에 이미지랑 태그는 아까 보셨던 풀 땡긴 거 그거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 이제 엔비디아 가면 한두 개 더 나오긴 하는데 뭐 그래도 많진 않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도커 런에 대한 옵션도 알아봤어요. 옵션 알아봤으면 실제로 만들어 봐야겠죠. 자, 만들 때 일단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도커 런 우분투 20.04 이렇게 해도 만들어져요. 만들어서 바로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만들자마자 바로 이제 터미널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IT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 루트 이러면서 나오죠. 이거는 이제 루트 땡땡 이렇게 된 거는 이제부터 도커 아닌 그 컨테이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분투 20.04라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그 공간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ls 하게 되면 뭔가 좀 다르죠. 갑자기 이상한 것들 많이 나오죠. 네. 이러면 이 안으로 들어간 거고요. 만약에 나오고 싶다, exit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고 바로 만들자마자 안에 들어간 것까지 한번 해본 거예요. 혹시 어려운 게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제가 뭐 설명 쭉 하고 이거 실습 나중에 각자 알아서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제가 이거는 다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기존 컨테이너에 접근할 경우에는 docker execute it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름이나 컨테이너 아이디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in bash 이 명령을 이용해서 접근 가능하다 라고 써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이 시스템에 어떤 컨테이너들이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일단 그것도 모르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런 할 때 그 네임 파라미터를 넣었었나요? 안 넣었죠. 그러면 네임도 몰라요. 근데 아이디는 더 알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볼 거예요. 자, 일단은 도커에서 ps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s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ps라는 명령은 그 현재 실행 중인 모든 도커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커 ps 하면 지금 뭐가 좀 떠 있죠? 다 막 5시간 동안 돌아가고 있고 6시간 동안 돌아가고 있고 이런데, 아까 제가 만들었던 우분투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실행 중인 것만 떠요. 자, 그 말은 꺼져 있는 거 안 뜬다는 얘기거든요. 자, 꺼져 있는 거 띄우는 방법은 docker ps-a 쓰시면 꺼져 있는 것도 띄울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분투 20.04에 이제 한 1분 전에 꺼졌다 라고 돼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지금 글자 크기 때문에 키워서 그런데 줄이면 이렇게 좀 볼만 하거든요. 근데 보기 힘드니까 이제 다시 이제 설명만 드리고 바로 키워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 왼쪽이 컨테이너 아이디가 있고요. 보이시나요 이거? 네, 컨테이너 아이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이미지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언제 만들어졌는지, 현재 상태, 뭐 이게 언제 꺼졌는지, 뭐 몇 시간 동안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포트 개방돼 있으면 포트 알려주고요. 이제 네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임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브레이브 서프라고 이제 만들어줬네요. 자, 이거를 다시 접근하고 싶으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를 먼저 켜야 돼요. 자, 켜는 거 어떻게 하느냐? 켜는 건 당연히 도커 스타트겠죠. 자, 스타트 하는데, 스타트 할 때 이 컨테이너 아이디를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컨테이너 아이디가 좀 너무 어렵다, 기계적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이름 붙였다 그러면 이름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이디나 이름이나 다 먹습니다. 그래서 도커 스타트 브레이브 서프 하면 지금 이름이 한번 에코가 되죠. 이름이 한번 나오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브레이브 서프가 이제 7초 동안 켜져 있다 이런 식으로 뜨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켜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뭔가 해볼 거예요. 뭔가 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뭔가 우분투 명령을 좀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걸 거의 복붙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를 복붙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얘가 뭐냐면 docker execute it 그 다음에 bin bash, 이게 뭐냐면, 일단 execute는 그 컨테이너 내부에서 어떤 명령을 실행할 때 쓰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내부에다가 명령을 쏘는 거예요. 이걸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쉘에 접속할 때는 bin bash 안에 있는 뭔가를 실행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docker execute에 이제 터미널 활성화 시켜줘야 되고, bin bash 이렇게 하면 나는 그 도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냥 이거는 약간 그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면 좀 편합니다. 뭐 execute 뒤에 꼭 빈배시 안 와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NVIDIA SMI 쳐볼 거면 그렇게 써도 돼요. 써도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execute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쉘에 접속할 때이기 때문에, 터미널 접속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볼게요. 그냥 치는 게 빠르겠다. docker execute it 한 다음에 이미지 이름이 brave surf였죠. brave surf bin bash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다들 괜찮으시죠? 다들 잠이 솔솔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탑이랑 리스타트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도커 지우는 것도 아까 그 파일 지우는 거 얘기했었죠? 네, 여기서도 똑같아요. 도커 지우는 것도 RM으로 지우시면 되고요. RM 한 다음에 컨테이너 네임이나 아이디 하시면 이제 당연히 삭제가 됩니다. 근데 컨테이너 삭제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무조건 컨테이너가 멈춰있는 상태에서만 삭제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켜져 있는 거는 바로 삭제 불가능하고요. 스탑 하신 다음에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쓰는 사실 정상적으로 모두가 해피해피하게 컨테이너가 잘 돌아간다면 많이 쓰진 않을 명령인데 어태치란 명령도 있어요. 어태치는 뭐냐면 내가 뭔가 안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서버에 그 컨테이너 접속해가지고 그 메시지들 로그 보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뭐 쓰는 것들은 다 간단해요. 보통은 옵션 넣을 게 크게 없고 뭐 런이나 execute 아닌 이상이야 대부분은 그냥 도커 명령어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네임이나 아이디 이 정도로만 이제 사용하시면 도커를 쓸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한 다음에 도커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냥 리눅스예요. 그냥 리눅스 아까 세미나 했던 거 그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려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그러니까 우분투 위에 또 우분투를 깐 이유가 음, 쿠다 버전이 다른 상황일 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세미나의 목적은 그게 맞긴 해요. 저희 세미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쿠다 버전 관리를 도커로 하자가 약간 핵심 아이디어니까 그게 맞긴 한데 꼭 그것만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어플리케이션들 되게 설치해가지고 환경 다 만들어 놓은 것들 편하게 쓰기 위한 목적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참사를 막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로컬에서 돌리고 싶다 그러면 뭐 MySQL이나 그런 데이터베이스들 설정한 거 컨테이너 그 이미지들이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도 가져와서 실행하고 하면 이제 얘네는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고 이제 나는 그냥 밖에서 편하게 쓰기만 하고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미나를 하는 목적은 쿠다 버전 관리가 맞지만 뭐 그거 말고 그건 정말 활용 방법 중에 정말 일부고 더 많은 활용 용도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약간 서비스 이제 나갈 때도 도커로 많이 관리를 해요. 보통 그냥 도커 그 컨테이너별로 약간 리소스 할당량 딱 정해주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컨테이너 더 넣어가지고 컨테이너에다가 할당량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뭐 쿠버네티스나 뭐 K8s였나 뭐 그런 것들 더 있긴 한데 그런 까지는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쿠다 버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다음 주제가 도커 및 쿠다예요. 자, 일단은 그 기존에 있는 막 튜토리얼들 보면 엔비디아 도커 쓰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엔비디아 도커가 정말 딱 저번 달에 디플리케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도커를 쓰는 튜토리얼들은 이제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것들이고 여기 디프리케이션 노티스 보면 이제 이게 엔비디아 컨테이너 툴킷으로 서포트 됐다라고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엔비디아 도커 대신에 엔비디아 컨테이너 툴킷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컨테이너 툴킷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식 문서 다 링크 걸어놨거든요. 이제 설치하는 방법은 그냥 이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대로 따라하면 뭐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따라하시면 되는데 33렙 서버에는 제가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엔비디아 컨테이너 툴킷 쓰려면 당연히 엔비디아 GPU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GPU 드라이버 깔려 있어야 되고 도커 엔진 미리 깔아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도커 엔진 미리 깔아놔야 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으면 공식 문서 참고해가지고 설치 진행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퉁쳐놨냐면 이게 복잡해요. 사실은 이거 복붙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는 것밖에 없긴 한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려니 너무 귀찮거든요. 귀찮고 길고 따라칠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installing with apt로 하셔가지고 이 위에 거 두 개 installing with apt 해가지고 이제 요 파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installing with apt 다 한 다음에 이제 configuration에서 이제 configuring docker 그다음에 요 두 개 파트 해주시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옆에 보면 복사하기 버튼 다 있거든요. 그거 다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엔터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제 설치하는 것 자체는 간단한데 가끔 트러블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구글링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공식 문서 참고하셔서 설치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설치할 때 그 문서 보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GPU가 정상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해요. 자, 일단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생기는 옵션들이 있는데, 이거 RM 요거 빼야 되는데, 요거 RM 대시 하나예요. 자, 여기 생긴 옵션이 뭐냐면 이제 런타임 엔비디아라는 옵션이 생겨요. 이거는 뭐냐면 그 컨테이너 안에서 엔비디아 GPU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옵션이에요. 이거는 그 컨테이너 툴킷 하면서 나온 새 옵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GPUs 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얘는 약간 도커 버전에서도 있던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거일 거예요. 그 어떤 GPU를 써야 되는지 명시적으로 할당을 할 수 있어요. 명시적으로 할당을 할 수 있고 이제 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써라. 그리고 이제 뭐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거 지정하는 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게 제가 안 써놨구나. 안 써놨는데 이거 지정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얘가 GPUs 한 다음에 그냥 이거 그냥 따옴표 큰 따옴표 0, 1, 뭐 2 따옴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럴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특이해요 이게. 근데 그냥 다 쓰실 거면 그냥 올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옵션이 추가되는데 만약에 엔비디아 GPU를 쓰는 도커 컨테이너를 빌드 하실 거면 무조건 런타임 엔비디아랑 GPUs 같은 경우에 넣어 주셔야 이제 엔비디아를 정상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네, 일단 한번 볼게요. 맞다. 되긴 되네요. 네, 일단 해보니까 되네. 일단 해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RTX A6000 두 장 잡히고 VRAM 잘 찍히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일단 다 된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도커 안에서도 이런 엔비디아 GPU를 쓸 수 있다라는 게 검증이 된 거예요. 네? 프로세스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깔끔하니까. 하나도 집어넣어.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실 되게 깔끔하죠. 깔끔하고 그냥 문제 생기면 걔만 날리면 되고 그게 되게 편해요. 자, 쿠다 도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 엔비디아 쿠다 들어가시면 있어요. 엔비디아 쿠다 들어가시면 태그로 이제 찾으시면 되고요. 얘네가 네이밍이 어떻게 돼 있냐면 쿠다 버전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인바이러먼트가 나오거든요. 인바이러먼트가 얘네가 세 가지가 있는데 베이스, 런타임, 데벨 이렇게 세 가지를 주더라고요. 이제 베이스는 정말 쿠다 런타임만 있는 거. 그리고 런타임은 여기에다가 뭐 매스 라이브러리 이런 거 조금 더 있는 거. 뭐 CUDNN 같은 것도 CUDNN 같이 좀 엑셀러레이팅 해주는 프레임워크 있는 것도 추가로 있고요. 데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뭐 헤더 같은 거 더 넣어가지고 정말 데브 인바이러먼트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네들 나눠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테스트 해볼 때 그냥 데벨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꼭 저희는 보통 우분투 환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막 모델 같은 것도 우분투 환경에서 빌드는 게 많고. 근데 잘 보시면 뭐 12.3.1 쳐볼게요. 쳤을 때 데벨 UBI8 막 이런 식으로 좀 우분투가 아닌 다른 리눅스들도 있어요. 다른 시스템들도 있거든요. 막 럭키 리눅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10.3.1 데벨 우분투 20.04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 여기 보시면 뭐 센토비스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 잘 체크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CUDNN 있는 버전은 이런 식으로 CUDNN까지 치시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까지 있으면 그냥 CUDNN 다 깔려가지고 난 정말 돌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가끔 몇몇 이미지들은 분명히 CUDNN에 깔려있다 하고서 막상 설치해보면 안 깔리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만들 때 실수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쓰시면 된다. 만약에 안 깔려있으면 그냥 까시면 돼요. 우분투에 쓰시는 거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거는 없죠. 네, 그냥 까는 것만 이제 잘 까시면 된다. 다 똑같다. 쿠다 쓰는 것도.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확인해 볼 때 이게 아마 그 호스트 엔비디아 SMI를 그 안에서 쳤을 때 아마 그 SMI가 호스트 걸로 이제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지금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11.2 버전 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SMI를 쳤을 땐 11.8이 나와요. 그러니까 호스트랑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봐보면 쿠다 11.2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하는 데는 뭐 별로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커 파일이랑 도커 컴포즈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일단 도커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도커 이미지들을 구성하는 명령들이 모여있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가끔 머신러닝 모델들 GitHub 레포지토리 같은 데 가보면 도커 파일이나 도커 컴포즈 YML을 같이 주는 저자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 빌드 해가지고 이 안에서 돌리면 재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친절하신 분들이죠. 이제 그것들을 쓰려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제가 뭐 이거 신텍스는 설명은 안 할 거고 어떻게 쓰는지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도커 파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도커 이미지 구성 파일이에요. 이미지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얘를 빌드해서 이미지를 얻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도커 빌드 -t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태그도 내가 원하는 걸로 붙이세요. 이거를 이제 그 도커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서 이 작업을 해주시면 그냥 그리고 이 점도 오타 아니에요. 점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도커 빌드 t 이미지 네임이랑 태그 내가 원하는 거 점 이렇게 해주시면 이 도커 파일이 빌드가 돼요. 이미지로. 자, 그러면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컨테이너 만드는 거는 아까 했던 거 도커 런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컨테이너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커 파일 내가 직접 써보고 싶다, 문법 걸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궁금하시면 보세요. 자, 도커 파일 말고도 도커 컴포즈를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제가 썼던 도커 컴포즈 그대로 가져온 건데 조금 지웠습니다. 네. 일단 도커 컴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여러 컨테이너들을 한 번에 묶어서 설정을 저장하고 생성할 때도 한 번에 짱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컨셉입니다. 도커 파일은 기본적으로 하나예요. 컨테이너 하나고 도커 컴포즈는 여러 개가 가능하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런 왼쪽 같이 이제 YML 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이름은 항상 도커 컴포즈.yml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래서 보통은 이 서비스라는 항목 밑에다가 이제 어떤 컨테이너들을 사용할 건지 어떤 컨테이너들이랑 이미지 어떤 이름의 컨테이너와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어떻게 쓰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쓰는 방법은 그냥 도커 컴포즈 YML 있는 위치에서 도커 컴포즈 그냥 up-d 이제 d는 백그라운드 보드 필요하면 쓰시고요. 아니면 그냥 안 쓰셔도 돼요. 도커 컴포즈 up-d 땅 치시면 그냥 알아서 빌드하고 알아서 컨테이너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컨테이너로 접근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이것도 혹시라도 문법 궁금하시면 제가 걸어놨는데 뭐 이거 쓰실 일 있으면 그때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쓰실 일 있으면 써보시면 되게 편한 세팅을 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네, 끝입니다. 이거 세미나 2개 연장으로 하려니까 다들 힘드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저 약간 이미지랑 네. 컨테이너가 잘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이미지는 붕어빵 기계고요. 네. 컨테이너 붕어빵이에요. 그러니까 틀로 찍혀 나온 거. 막 도커랑 엔비디아 쿠다 깐 거는 이미지예요. 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엔 도커 이미지가 그쵸. 그러니까 도커 엔비디아 쿠다 도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쿠다랑 그 설정이 다 있는 틀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붕어빵 기계에다가 붕어빵 찍어내면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세팅대로 그 쿠다랑 그거 다 세팅돼 있는 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세팅을 그냥 다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이미지는 그냥 설치 파일인 거고. 그쵸? 설치 파일보다는 템플릿에 가까워요. 진짜 템플릿이에요. 이미지는 컨테이너는요? 템플릿으로 만든 내 작업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PPT 사이트 같은 데서도 뭐 캔바나 미리 캔버스 이런 데도 템플릿은 주잖아요.
내 템플릿으로 가져와서 만드는 건 내 거잖아요. 그 차이죠. 그 템플릿이 이미지고 가져와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 PPT는 컨테이너죠. 그런 개념. 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또 질문 있나요? 말씀 마무리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